안녕하세요, 텍스앤리얼티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남현동 물건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남현동을 위치적으로 보면 사실 관악구라고 하면 봉천동과 신림동이 대부분인데 동작구 사당동과 서초구 방배동이랑 접해있는 곳이 바로 남현동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사당역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를 한번 보자면 사당역 6번 출구까지는 약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당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사당초등학교는 국공립유치원인 남현유치원과 함께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소규모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현동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동작구 사당동, 동쪽으로는 서초구 방배동이 접하고 있어 사당역 W역세권과 사당동 한전부지 이전, 복합 한승센터 개발과 같은 호재거리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많이 넓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은 한 대로 허가를 받았고 코너에 위치한 매매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물 정보를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입니다. 대지는 3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201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매매 가격은 18억 5천만원, 월세는 268만원이 나오고 실제 투자금은 2억 7천만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인 세대도 있어서 거주하시면서 관리도 가능하고 주변도 막다른 길이 하는 코너 건물이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은 총 지하 포함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층마다 총 3개 호실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층은 주인 세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방 건축물은 전혀 없고 복층 형태로 꾸며놓은 주인 세대인데 현재는 세입자분이 계셔서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충분히 방화문으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안쪽을 살펴보자면 먼저 거실을 보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거실 바닥일 겁니다. 바닥을 타일로 마감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거실은 해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환합니다. 주방 공간은 조그만 아일랜드 식탁과 기역자 형태의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주방 오른쪽으로 2층으로 통하는 내부 계단이 있습니다. 1층에는 거실 1개와 방이 하나 있는데 현재 세입자분은 1층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1층 화장실에는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별도의 공간을 두어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어지는 공간이 나옵니다. 2층의 방 2개는 각각의 침실로 사용되고 있고 2층 화장실도 사이즈가 작지 않고 창문이 있어서 2층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을 나와서 왼쪽으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남부순환로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한번 가볼 건데요. 주변에는 오래된 빌라와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있습니다. 다소 좁은 골목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앞까지만 나오면 바로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이 뒤쪽으로도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쪽 길가까지 나와보면 대부분 1층에 상가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미용실도 있고 마트나 정육점도 있습니다. 작은 공원도 있고요. 소소한 상점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당역이랑 멀지 않아서 그리고 주변 환경도 조용한 동네라서 세입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가끔씩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제 개인적인 견해들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기사에서도 그렇고 2022년도에 대한 부동산 전망을 많이들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도 만나보고 저도 투자를 해보면서 요즘 느끼는 점을 잠시 뒤에 건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이쪽 도로가 양재까지 이어지는 남부순환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피스텔 신축 현장도 있고요. 건너편에 메디컬 빌딩도 있고 차량의 통행도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물론 유동인구도 많고요. 여기 빵곰터도 코로나 되기 전에는 권리금을 3억 달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조정이 됐겠죠. 그만큼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란 얘기겠죠. 초입에도 파리바게트가 있다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고 소비 수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요즘 이런 건물을 찾으시는 수요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TV라고 해서 담보대출 비율이 서울에서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최대 70%도 가능하지만 그건 6억 이하의 물건에만 해당이 되니까 예외로 하고,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할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을 받더라도 현금이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9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9억까지는 40%,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에 9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억에 대한 20% 금액인 2천만 원을 더하면 3억 6천에 2천만 원, 3억 8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란 겁니다. 근데 내 돈이 설령 6억 2천만 원이 있다고 치더라도 또 3억 8천에 대한 이자를 갚아나가야 됩니다. 요즘 금리가 심상치 않은데 4%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이자만 127만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요즘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외벌이 분들도 많으실 거고, 두 분이 같이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아기를 키우면서 한 달에 127만원씩 부담한다는 게 과연 쉬운 선택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같이 소액으로 입주가 가능하면서 융자를 내고도 어느 정도 월세가 남는 이런 건물의 형태로 많은 수요자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젊으신 30대, 심지어는 소액으로 갭 투자하는 20대 분들 또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쩌면 지금 2021년의 막바지에 약간의 아파트 시장의 조정기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대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건물도 당연히 주택이기 때문에 15억 초과되는 건물은 대출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건 왜 대출이 되냐고요? 이건 다소 예민할 수 있는 문제라서 영상에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마무리하자면 요즘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6월 1일에 종부세를 내고 나면 7월부터는 또다시 반등하는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고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금리 인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냈으니까 또 1년간은 버티겠죠. 다주택자든 갈아타기를 할 수요자든 요즘 가끔씩 급매물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그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아파트든 건물이든 말이죠. 오늘은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신축 건물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입주도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도 무주택자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지금 당장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